네,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도 변함없이 뉴스를 오후 1시에 전달해주는 뜨거운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이우영입니다.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뜬금없이 뜨거워진 사람이 됐습니다. 네. 네. 그만큼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주신다 이 말씀인데요. 네. 자, 첫 번째 따끈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기념일 사실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일요일에 성탄절이면 그냥 일요일로 끝나는 건데 이거 대체 공휴일 되도록 정부 여당이 시행령 개정한다고요? 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다가오는 성탄절이 또 일요일이어서 정말 슬픈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탄절은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안 돼서 아쉽다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내년 부처님 오신 날도 주말인 토요일이어서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런 종교 기념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 등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오늘 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정한 휴일, 명절 이럴 때가 휴일에 끼면 사실 하루 대체휴일을 뒤에 더 주잖아요. 이제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인데 구체적인 이유를 보니까 휴일이 좀 적어졌다 이런 이유를 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휴일이 한 해 15일인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고 보니 여행과 외식, 유통업계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지면 소비 진작이 된다 이 말인데요. 정부도 긍정적인가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나오면 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체 공휴일 지정 권한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네. 이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시행령만 개정하면 사실 정부에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이나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노동자의 휴무일을 늘리는 대체 공휴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종교기념일 대체 공휴일 지정 문제는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럼 당장 성탄절은? 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도 입법 예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해야 돼서 90일 이상이 최소 소요가 네. 되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대로 일요일, 다음 월요일에는 쉬는 날 없이 그대로 출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척 아쉬운 표정의 첫 번째 뉴스를 전해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지금 노동 시간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늘리자라는 입장이어서 쉬는 날을 늘리는 것 좀 뭐 앞뒤가 안 맞나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1차 현장 조사 착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저희가 방금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만 복귀했어요. 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나서 기존 입장을 국민의힘이 선회해서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19명과 만난 국민의힘이 철저한 진상조사, 배상 그리고 보상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유족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분향소에 오지 않았냐 그간의 섭섭함도 쏟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앞서 오프닝 때 들으셨겠지만 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물의 입을 칭하는 주둥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국민의힘 의원이나 시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성토를 했죠, 유가족들이. 맞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서 참사 영업이라 말한 김상훈 의원 그리고 시체팔이라는 이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이죠. 말을 했던 창원시 의원의 발언 등 막말 논란은 2차 가해다 이렇게 오열을 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희생자들은 협상의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결국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했다면서 오늘부터 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 함께한다 밝혔습니다. 예, 또 야당에서는 뭐 사과를 먼저 해라, 책임을 먼저 져라 이렇게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합심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조사 시작해서 이제 어떤 보고들, 어떤 조사들 이어지나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먼저 참사 현장을 찾아서 현장 조사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과 경찰로부터 구조와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도 받았는데요. 네.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어서 이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을 해서 신고 접수 시각, 당시 근무 현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네, 유족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태원에 계신데 가보신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지하철역 앞이고 좁은 골목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나, 그것들을 철저히 밝혀내길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서 잇따라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보통은 뭐 연수 뭐 혹은 해외 뭐 교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좀 비판받는 모양이죠. 네, 대전시 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개의 상임위가 연달아서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이제 나서는 건데요. 네. 누리집에 공개된 출장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지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로 유럽 선진도시의 문화, 관광산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게 이제 출장 목적인 겁니다. 네. 이 행자위는 파리 현지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고암 이응로 레지던스, 고암 아카데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또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물관, 로마 관광청, 유적지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또 뭐 리기산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보는 게 있는데 정작 이응로 미술관 명예관장 말고는 구체적으로 만날 전문가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지 연구조사인지 그냥 관광지를 가는 건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같기도 하고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스페인과 프랑스를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산업건설위원회는 트램 탑승 체험, 도시재생 사례 탐방 등을 목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하는데요. 네. 세부 일정을 보면 스페인 광장, 오르세 미술관, 에펠탑, 그리고 뭐 똘레도 등 주요 관광 명소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앞선 행자위 그리고 산업건설위의 두 일정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7,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의장과 제1부의장의 업무 추진비가 활용이 됐습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뭐 금융 또 세계 경제 위기,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도 한 말입니다만 어려운데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비난이 많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네, 일단 앞서서 19일 출발은 이미 출발을 한 거고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진 시스템을 견학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공무연수는 권장할 일이지만 관광 일정이 빼곡하면 외유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라면서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행자위의 경우에는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시의원과 특수관계인 업체가 선정돼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공무연수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시민단체도 이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서면 방식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고 또 회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떨어진다. 출장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필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연수 보고서를 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굳이 가야 하나 이런 비판들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국가들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엄청 비쌉니다. 네. 즉 항공권과 호텔 금액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목적과 맞지 않는 일정도 있는데 비싼 가격까지 생각해보면 이 혈세 낭비란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의회 의장도 지난 9월 임기 중에 첫 정례회 기간 중에 또 해외 출장 갔다가 좀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이 의장이 9대 의회 첫 정례회기 중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시 9월에 미국 뉴욕 그리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이탈리아 밀라노 등 3개국 해외 출장에 이장우 시장과 동행을 했습니다. 네. 이상래 의장은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장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따끔히 지적해줘서 반성하게 됐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시에 또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좋은 선진을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석연치 않으면 비판을 받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상래 의장이 밝힌 대시민 메시지를 보면 이 말을 좀 받아들이고 있나 싶기도 하겠네요. 네, 일단 이 대시민 메시지를 밝힌 게 지난 19일인데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후 일정은 26일 네. 출발이고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기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큰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동료 의원들과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말을 했고요. 네. 대전시 의회가 구성원의 마음가짐을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한다는 뜻의 동심동덕을 정했거든요. 예.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의정 영령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렇게 대시민 메시지나 사자성어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같은 마음이길 바라겠습니다. 대표하는 분들이니까요. 시민 또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왜 대표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연말 특별 사면 결국은 확정되어 가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보도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를 살펴보면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를 합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한 만큼 다음 국무회의 27일은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2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안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지난 사면에 한 번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이 이제 주 대상이었고 이번엔 정치인이 대상이 될 거다.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고 김경수 지사 논란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단행이 됐고 정치인이 이제 전면 배제가 됐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귀정사실로 보이는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유효한데요. 현재 근데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또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가 정부나 여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대세입니다. 그런데도 사면 가능성은 현재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복권 없는 사면은 안 받겠다. 사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도 아직 벌금 집행이라든지 여러 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면 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죠. 맞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는 없어서 사면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인데요. 이 밖에도 정치권 인사 중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무회의 당일 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를 기준으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당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무회의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7일입니다. 이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에 앞서서 법무부가 23일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사면 자체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내렸는데요. 따끈한 뉴스로 좀 마음을 녹여주는 한 잔의 차 같은 뉴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